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오늘 10월 2일 수요일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저는 이채린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 새벽 시간대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미사일 소식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제작진과 함께 모여서 하늘에 떠 있는 미사일 영상을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이 말이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하늘에 떠 있는 미사일들을 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네, 공포라고 해야겠죠. 실제로 시장에서도 유가 공포 그리고 증시 폭락이 있었던 어제였는데요. 오늘은 부디 평화롭게 증시가 좀 오르는 모습을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장장 4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가 미국 증시의 전일장과 개장 상황, 지표와 매크로까지 실시간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어제장 뉴스와 마켓 상황 그리고 개장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주요 기업 소식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부와 4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뉴욕 증시 상황 뉴스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10월 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프리마켓 상황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히트맵으로 통해서 현재 10시 30분 이전, 30분 전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떻게 프리마켓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0.06%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0.26% 정도 0.2% 좀 등락폭이 있군요. 아무튼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어제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섹터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오늘 프리마켓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는 좀 올랐었는데 0.44%로 빠진 채 지금 프리마켓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통신 서비스주에는 메타가 조금 푸른 빛을 띠면서 0.18%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무래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주, 가스, 오일 관련주가 오늘도 역시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엑슨모빌과 쉐브론 둘 다 1.6에서 1.7% 정도 상승한 채 지금 프리마켓을 진행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지금 섹터 중에 파랗게 초록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어떤 지금 보험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반대급부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 이후에 잠시 뒤에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별로 보자면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 퓨처스 다우와 S&P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0.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의 상승 흐름 퍼센티지가 그대로 이제 본장으로 이어가지는 않고요. 흐름만 확인하는 걸로 프리마켓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게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미주라 팀이 선정한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테슬라, 나이키가 있고요. ADP가 보입니다. 국제유가 그리고 젯바운드까지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이 키워드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 다 눈에 익숙한 그런 키워드와 기업과 그런 지표 회사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좀 서둘러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눈에 보이시는 지표 가운데 이미 2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8시에 나온 MBA 모기지 신청 건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전쯤, 45분 전쯤에 나온 미국의 9월 ADP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호조적인 그런 모습을 띈 채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에 봄직한 그런 지표 상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이군요. 저희가 이제 2부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원유 관련된 이 이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세계 원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하루 이틀 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간대는 미국 시간 기준, 오전 시간대 기준이기 때문에 오전 8시 15분,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15분에 발표된 ADP 논팜이 되겠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노동시장이 호조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ISM Non-Factoring PMI 내일 나오게 되는 지표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내일 역시 저희와 함께 저희 미주라 팀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은 정말로 고용 지표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ADP 민간 부문, 민간 회사가 집계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였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직접 집계한 수치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금요일 날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함께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논팜 페이롤과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 혹은 인상의 준거로 굉장히 크게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저희와 함께 매일 밤 10시에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와 휴장 스케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내놨고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볼 예정인데 리바이스가 오늘 이후에 또 나오게 되고요. 내일은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어떤 제품 만든다 그랬었죠? 코로나 맥주, 맛있는 레몬이 들어있는 코로나 맥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휴장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증시는 국경절로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장은 오늘 열렸는데 중국장은 휴장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채린 캐스터가 준비한 그런 전일장 한번 돌아보는 리캡 시간이군요. 3대 지수 어제는 이제 전쟁 가능성 여파 때문에 빨간불을 모두 띄고 있군요. 네, 전일장 마감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2,156.9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5,708.7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9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계속 18,000을 상회했다가 어제 깨졌는데요. 네. 17,910.36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53% 하락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금 가격 지금 보시는 내용은 어제 오늘 아침 기준이죠. 미국 증시가 어제장이 마감이 되면서 지금 그때 마감 지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제 중동의 격화된 텐션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금 가격 계속 오르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선물 가격을 먼저 제가 다른 장표를 통해서 보자면 오늘은 금 가격 선물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현재 트라이온스당 2,67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가보다 0.7% 정도 빠진 채 금 가격이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1% 어제에 이어서 3%가량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1달러 80센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현재 퓨처스 선물 시장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장 리캡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소 주춤한 그런 발표량을 지금 보고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CNBC 기준으로는 46만 2,890대를 3분기에 인도를 하면서 조금 빠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내용 잠시 후에 속보치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은 확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어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애플은 2.91% 하락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66% 빠졌고요. 알파벳은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재택근무를 하지 말고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0.64% 빠졌습니다. 메타는 웰스파고가 메타의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0.70% 상승 마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0.62% 하락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1.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라일릴리는 0.16% 하락 마감했고요. 브로드컴은 2.9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테슬라와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모두 빠졌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모두 빠졌는데 어제는 알파벳과 메타만 살짝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같은 경우는 동일한 리서치 기관에서 어제 매수 등급을 상향을 하면서 굉장히 호조세를 좀 나란히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장세가 좀 침강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독 돋보였던 그런 초록색이었다. 이렇게 어제장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어제장 마감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오늘장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어떤 특징주나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US 스탁의 안녕하십니까. 김준영입니다. 네, 어제장 굉장히 혼돈의 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장 보시면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어젯장 같은 경우가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9월 초에 하락장 이후 가장 최악의 하루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저 또한 이제 워낙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의 문제로 인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폭 좀 당황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의 좀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침착한 모습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계시는 김준영 연구원과 어제장 한번 이렇게 서머리를 하고 오늘장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중동에서의 텐션 강화 때문에 확실히 장이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연구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텐션에 걸맞은 하락폭이었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버텨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까? 이제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 텐션에 맞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일부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위기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야기 좀 정리를 해서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중동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가는 대폭 하락했지만 반대로 이제 유가는 그로 인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에서 큰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라는 말은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인데 그 말은 곧 국채를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채권의 가격 상승과 수요가 증가했음을 좀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보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과 S&P 500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는 이제 파란색 이제 밑으로 가고 있는 이 표가 S&P 500이고 상승하는 모습이 이제 금 ETF인데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제 금 같은 경우 투자자들의 많은 투자가 모이면서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금 ETF는 상승을 했고 반대로 S&P 500은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제 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돼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금은 이제 주식과 채권을 모두 이기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대선 있는 해 4분기에는 금이 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러한 통계를 좀 무색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장을 좀 간단히 살펴봤으니 오늘 이제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전쟁 관련해서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은 주식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좀 불리시한 발언이 있어서 이 루스홀드 그룹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가 마켓워치와 했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상승장 초반에는 모든 것이 좀 상승하는 시장이 형성되는데 상승장 초반에는 이제 가치주부터 성장주 아니면 대형 방어주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크게 상승하며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통화량과 재정 부양책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현재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새로운 상승장으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표를 좀 실제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모든 자산이 상승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왼쪽 표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주식들 이제 뭐 가치부터 가치 성장 등 혹은 소형주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고 오른쪽 표에서 보이시는 대로 비트코인, 부동산, 금, 채권 등 여러 다양한 주식 이외의 자산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 폴스는 자산이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은 생각보다 좀 단순하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유동성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2024년은 2021년 코로나발 저금리 시절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자산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이제 투자 측면에서 수요라고 본다면 반대로 이제 공급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자 가능 자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기업 수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이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 등을 원인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번에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금 역시도 201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금 공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유동성에 의한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유동성은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연준은 이제 이번 50bp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통화 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현재 MMF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모여있는지를 본다면 역대 사상 최고치인 6조 4,200억 달러가 MMF에 모여 있습니다. MMF 자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도 이제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도 이제 시장의 상승은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언제 그러면 이런 성장이 끝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일반 이제 짐 폴슨 같은 경우는 이 에브리띵 마켓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몇 개월간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심지어 이제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러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종료는 언제 되냐라는 질문에는 외생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유동성의 흐름이 좀 차단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종료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짐 폴슨과 함께 이제 앞으로 주식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를 상승 원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아마 앵커님께서도 이제 설마 이제 외생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이번 이란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한 여전히 앞으로 MMF 펀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MMF 펀드에도 많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끊기는 것은 아직까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이키 실적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나이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었긴 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좋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나이키의 실적을 살펴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 EPS는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예상치를 굉장히 하회했고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프리장에서 장 시작 이전에 거의 7%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안 좋았는지를 보면 사실 거의 어떤 것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모습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이키는 대표적인 신발 판매 기업이자 신발 다음으로 이제 의류를 많이 판매하는데 신발과 의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영진의 발언을 보면
전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도 트래픽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조던이나 덩크와 같은 이제 중요한 프랜차이즈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제품들도 판매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50% 가까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신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 이렇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순간인데 그런 신학기 매출 또한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전반적인 주가 하락에 큰 원인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이제 투자자의 날을 연기하며 그뿐 아니라 이제 연간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되 대신에 이제 분기 단위의 가이던스만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며 다음 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는데요. 시장은 이미 한 6.7% 정도 기존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8에서 10%의 감소가 있을 것 같다. 즉 이미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매출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발언과 함께 시장은 큰 폭으로 이제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이제 경영진은 자신의 판매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프로모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익성 또한 이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전에 테슬라의 3분기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시장 예상치에 살짝 못 미쳤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분명히 10시 이전에는 지금 테슬라가 플러스로 지금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지금 3%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테슬라가 좀 부진한 실적을 낸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가 46만 3,900대였는데 사실 그보다 소폭 미치지 못하는 좀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포드나 GM이 계속해서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굉장히 지난날에 바로 어제 중국에서 리오토, 샤오펑과 같은 이런 전기 자동차 기업이 사상 최대치 판매량을 발표하며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로보택시 행사가 있는 그 기간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 이번 하락 전체로 아마 중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에도 하방 압력을 좀 미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치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뭐 숫자가 많이 빗나가는 편은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것을 만족을 하지는 못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프리마켓 상황에서 4.6%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뒤가 되면 본장이 열리게 되는데 테슬라 주가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는 개장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김준영 연구원과 다시 한번 만나볼 텐데요. 3부에서는 자동차 업계 소식이라든지 조금 전에 나왔던 ADP 이야기도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했던 대수보다 조금 못 미치는 대수가 나오면서 진짜 지금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행인 것은 아직 프리마켓 상황이기 때문에 본장이 개장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투심은 바뀔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현재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프리마켓에서의 테슬라 주가는 4.2% 현재 개장 전이지만 프리마켓에서 4.2%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3분기 인도 대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프레스 릴리즈 3분기 인도 대수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딜리버리된 인도된 차량 대수가 3분기에 46만 2,890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프로덕션 생산량은 46만 9,796대로 나왔는데 인도 대수는 46만 2,890대로 테슬라가 3분기에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3% 생산량에서 인도가 된 것이 한 3% 정도의 갭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해서 주요 언론사에서 지금 속보 혹은 기사를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 investing.com 로이터 한번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지금 김준영 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시장 예상치를 테슬라가 발표한 것보다 좀 높게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발표됐던 테슬라의 인도 대수 예상치는 46만 9,828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를 보시면은 약 7,000대 정도가 지금 시장 예상치와 미스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CNBC에서 조사한 시장 예상치는 조금 더 달랐습니다. 지금 화면을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46만 3,300대 정도로 CNBC에서는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CNBC 수치에 조금 더 가깝지만 그래도 지금 부합은 하지 못한 그런 수치로 테슬라가 3분기에 차량을 인도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4% 이상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것 치고는 현재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서 설명하기로는 지난 쿼터, 지난 분기에 비해서 무려 6.4%의 인도 대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도 대수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테슬라 오늘 오후 혹은 아침장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조금 더 시장의 평가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 조금 전에 나왔던 3분기 인도 대수까지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까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7분. 한 25초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한 2분 30초 정도 뒤면 본장이 개장을 하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 전에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로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 지표를 화면상 하단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아마도 테슬라의 3분기 인도 대수가 미스나면서 전체적인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장이 개장을 한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섹터별로는 분명히 플러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고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트맵이 지금 한 2분 채 못 남은 개장까지 한 2분 채 못 남은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함께 볼 텐데요. 지금 히트맵 같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4% 오른 상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테슬라 4% 이상 빠지고 굉장히 붉은색으로 지금 빛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파이낸셜 섹터의 S&P 글로벌 마이너스 3% 이상 빠지고 있는데 S&P 글로벌이 우리가 아는 주요 지수들을 발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을 만든 그런 지수 만든 회사이기도 한데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도 잠시 후에 개장 이후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미국 뉴욕 증시의 장 초반 상황은 지금 테슬라가 4% 정도 빠지면서 조금 하락 반전된 상태로 선물 시장 대비해서 본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테슬라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 시작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어제 테슬라가 다시 보니까 어제도 테슬라는 빠졌었네요. 네. 1% 이상 빠진 채로 중동 전쟁 격화의 영향권에 분명히 들었었는데 지금 테슬라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29분 53초,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미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어떻게 본장 개장 상황 돌아가고 있는지 히트맵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장 개장하면서 크게 추이 자체는 변화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테슬라가 4%, 4.3% 이상 빠졌던 것을 0.5%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본장 들어가면서 낙폭을 상당수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5%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프리마켓에서 4.4%까지 빠졌던 테슬라 주가가 3.29%, 3.2%까지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해서는 오늘 증시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퀄컴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 파란불을 띠고 있었던 그런 종목과 섹터인데 현재 마이너스로 개장이 되면서 조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각광받는 주식이었는데 9월 그리고 3분기를 돌아보니까 반도체주는 마이너스였더라.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지금 브로드컴,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까지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지금 본장 개장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테슬라가 낙폭을 좀 회복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민망하네요. 4.9%까지 순간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낙폭이 워낙에 큰 종목이고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알트코인처럼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회복세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지금 장표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 이슈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군요. 자, 넘어가시죠. 자, 어제 마무리됐던 그런 히트맵, 지금 저희가 이제 개장하면서 봤던 것과 잠깐만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본장 개장하니까 어제 봤던 이 빨간색의 이 붉은기가 좀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기술주 쪽이 조금 네, 테크놀로지 트러플로. 섹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붉은색을 많이 제거한 채 오늘 10월 2일 수요일장을 개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어제의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개장 이후에 그래도 한 30분은 지나야 돼서 네.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일장 리캡인데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미국에서도 직장인 분들이 당연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중동에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았고 그래서 오전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까지 갔던 그런 특히 기술주 분야에서 그랬었는데 지금 보시면 1시 반 이후에 급격하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0.41% 하락한 걸로 어제장을 마감하는데 좀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그런 어제장 침체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은 1.5% 빠졌고 S&P 500 1% 가까이 빠졌고요. 소형주의 러셀 2000도 1.36% 빠지는 모습을 보였군요. 자, 어제는 강세 섹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2% 이상 에너지주가 오르긴 했었는데 국제 유가가 뛰어오르면서 3% 이상 오르면서 에너지주가 각광받았던 어제 원데이 퍼포먼스였고요. 약세는 당연하게도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서 에너지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너지와 더불어서 방위산업주, 방산주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어제였다. 이렇게 서머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졸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제 졸트 지표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구인 건수 그러니까 잡 오프닝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건수가 800만 건을 다시 8이라는 이 숫자를 회복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어제 졸트였습니다. 상당히 연준에서 지켜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졸트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어찌됐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뜯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좋은 수치다. 그리고 시장에서 좋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좋게 반응했던 시간대도 있었는데 이후에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졸트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고용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내용이 조금 담겨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졸트 관련된 이야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 보도록 하고 오늘 1부 남은 시간은 자, 먼저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상황을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상황 지금 전체 히트맵으로 보면은 지금 다시 빨간색이 좀 도드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 0.2%, S&P 500 0.3%, 나스닥 지수 0.3%, 러셀까지 1.48%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 그러니까 30분 전쯤에 나왔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제의 중동 이슈를 조금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본장이 개장된 이후에는 조금 붉은색을 조금 더 많이 띠는 그런 측면이 있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종목이 51.2%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5분 뒤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간단 서비에는 많은 투자자분들 53%가 앞으로 5분 뒤에 그래도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는 모습 현재 핀비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대 지수와 다른 지표들은 어떻게 표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0.32%, 다우 지수가 0.11%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42% 빠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국제 유가가 또 맹렬히 오르고 있습니다. 3.42%. 물론 이게 선물이고 현물 가격으로 지금 이 거래 가격을 주식과 같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3.4% 이상 오르면서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어제 보실까요? 어제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혹시 중동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지 잠시 뒤에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장 초반입니다. 조금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지금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본의 아니게 지금 찬물을 조금 끼얹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계속 초록불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빨간불로 내려갔네요. 네, 분명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 그러니까 장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로 거래가 돼서 그래도 오늘 투심이 조금 회복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장이 개장을 하면서 여지없이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른 지금 3대 지수 이외에 다른 지표들, 다른 인다이스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환율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엔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를 지금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신임 총리인 이시바 총리와 일본은행의 총재가 오늘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자면 이시바 총리가 분명히 금리 인상 기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정책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은행의 입장을 듣고 난 뒤에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 상호 동의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반전되는 모습. 반대로는 달러가 강세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다이스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빨간색을 우측에서 지금 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채권 금리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현재 3.82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년물 4.153.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향후 10년 뒤, 30년 뒤, 5년 뒤 이 국채의 금리, 이 연방 금리가 오른 채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호조세에 따라서 아마도 11월과 12월 혹은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B컷을 하리라는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낮은 베이비컷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한 장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애플과 구글, 테슬라 모두 아마존까지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개장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200여 발 발사를 했고 특히 공군 기지 베이스, 뭐 활주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보안 관련된 정부 기구에 대해서 이제 폭격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 그 속에서 3대 지수는 물론이고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야기 뭐 보복 사태까지는 오늘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할 거다 이렇게는 얘기 나왔는데 보복 사태까지는 발생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네, 아직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뭐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 우리가 페이백을 할 것이다, pay for it, 우리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기사까지는 나왔는데 뭐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에 뭐 지상군을 추가 파견한다든지 뭐 이란으로의 보복 활동이 아직까지는 관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 있는 이 지정학적 위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아마 당장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 행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것과 별개로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맛보기로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졸트를 2부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맛보기로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는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턴오버, 일자리를 이탈했는지를 확인해주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시장 예상치가 764만 건 정도였고요. 지난 8월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는 771만 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에서는 그래도 고용이 아직은 좀 어수선하지 않는가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써 있죠. 8월치였습니다. 이 졸트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늦게 이제 종합돼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름 특히 방학이 껴 있고 계절적으로 이제 일자리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8월치는 좀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04만 건이 나오면서 상당히 호조세였다. 그래서 일자리 공고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그런 졸트 보고서였다. 이렇게 먼저 헤드라인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졸트 보고서에서 나온 잡 오프닝 사상 최고치는 코로나19가 한창이고 이제 거의 끝나가던 미국에서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했던 2022년 1220만 건이 가장 많은 일자리 숫자였다고 합니다. 자, 구인 건수가 804만 건이 나왔고 이게 전월비로 보면은 30만 건 정도 상승한 걸로 보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함정 소스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년비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804만 건이 한 해 전보다는 130만 건 정도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8월 대비해서는 130만 건, 100만 건 이상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으로 현재 일자리 고용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Job Opening Rate, 그러니까 구인 비율이라고 하죠. 전체 고용 공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얼마나 실제로 구인이 됐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번에 4.8%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전월은 4.6%였는데 월간으로는 조금 오르고 연간으로는 소폭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 수치를 이번 졸트 8월치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채용건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 봤을 때 57만 건이 이번엔 또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월이 541만 건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채용 건수가 531만 건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57만 건 정도가 채용자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퇴직자, 세퍼레이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에서 뭐 어떤 사유를 통해서 해고한 사람을 포함한 퇴직자, 세퍼레이션은 전월이 531만 4천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99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이 퇴직, 세퍼레이션이 500만 건을 하회한 모습. 그러니까 퇴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벗어나는 사람이 지난달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 보통 자발적 퇴직했다 그러면 이직자들이잖아요. 네. 이직자들도 전월 대비해서 지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간 흐름은 좋지만 세부적인 데이터 고용 둔화 양상을 좀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어제 저녁 나왔던 미국 노동부의 졸트 8월물 보고서였습니다. 조금 제가 해석을 더 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자, 한밤의 미주라 2부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안녕.